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지난 21일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체포됐지만 점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 1층에 위치해 있던 고급 시계 전문점 트루노 매장에 20대 아시안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롤렉스 등 고가의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다 매장 앞에 2명의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격발했습니다. 총알은 당시 매장 밖에 서 있던 67세의 또 다른 매장 남성 점원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경비원들의 제압당한 용의자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됐고 총상을 입은 60대 남성 점원은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총격이 발생한 직후 쇼핑몰을 가득 메우고 있던 쇼핑객들이 피신하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있었던 한 쇼핑객은 총성이 울린 뒤 한 남성이 총격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갔고 이후 몰아내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권총 강도에게 참변을 당한 이병훈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만 5천 달러를 목표로 현재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저지시리에서 권총 강도에게 목숨을 잃은 이병훈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친구인 엘리엇 김 씨는 21일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이 씨 가족을 돕기 위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숨진 이 씨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지난 10년간 옷가게를 운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며 갑작스럽게 이 씨를 잃게 된 부인과 딸을 위해 모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탑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모금을 장례 비용과 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보탤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만 5천 달러를 목표로 진행 중인 기금 모금에는 적게는 10달러부터 200달러까지 온정의 손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씨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은 고펀드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가 타운과의 유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한인들의 강경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타운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는 22일 펠팍 메슨 마드리드 식당에서 제임스 로튼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데이비 로렌조 행정관 등 20여 명을 초청하고 송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송년 행사에서 펠팍 한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일부 한인들이 마이타운 펠팍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로튼도 시장과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과격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강일 회장은 현재의 과격한 투쟁 방식은 펠팍 시정부와 한인 사회 간의 적대감만 키워갈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은 주류 사회의 그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호소를 오늘 저희가 우리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어 2016년부터는 펠팍 한인들의 불만을 시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펠팍 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자신과 시정부가 한인들을 배척하고 부당 처우하고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마이타운 펠팍 측은 주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과격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과격 행위를 자제하고 순수 권익시민 운동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작은 불씨의 불화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바로 뉴욕 한인회 사태를 바라보는 동포들의 심정일 겁니다. 뉴욕 한인회의 법정 공판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지만 올해를 넘기지 말고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원로 자문위원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관위 측 뉴욕 한인회의 민승기 회장과 정상위 측 뉴욕 한인회의 김민선 회장이 올해가 가기 전에 회장직을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20일 공판에서 판결이 나온다면 패소하는 회장 측은 한인사회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간 한인사회를 혼돈 속으로 빠뜨리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것뿐 아니라 한인사회 위상에 먹칠을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한인사회의 화합을 명분으로 직분을 내려놓는다면 도리어 의인으로 칭송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민선 회장은 민 회장에게 동반 사퇴를 제안하고 재선거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민승기 회장 측 임원진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 측의 회장 사칭 중단을 역제안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인사회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이 연말 연시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소망교회는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상록회에 쌀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한소망교회 김규환 담임 목사는 지난 11월인 감사의 달을 맞아 성도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좀 나누기 위해서 또 이제 12월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누기 그런 하나의 그런 마음으로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한소망교회에서는 상록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곳곳에 작지만 따뜻한 정성을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 금년에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특히 한소망교회에서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당분간 쌀 걱정이 없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의 쌀 전달식에는 한소망교회와 상록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매달 자동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사의 분담금 없이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개인 은퇴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은퇴 계좌 의무화 법안이 지난 21일 주 상원 예산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직원이 25명 미만인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업주는 직원이 희망하는 액수만큼 매달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이미 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주지사가 서명하면 2년 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170만 명의 근로자가 은퇴 계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은퇴 계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협회의 마이크 왈라스 디렉터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은퇴 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운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렌트비에 비해 일반 직종의 임금 인상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정치인들의 급여는 최소 12%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뉴욕시 급여 인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장과 지방검사장 등의 급여를 현재보다 최소 12%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시장과 시의회의 검토를 거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권고안은 특히 시의원의 연간 급여를 현재 11만 2,500달러에서 13만 8,315달러로 23%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시의원직을 풀타임으로 변경해 시의원들이 타 회사로부터 챙기는 기타 수입을 제한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받는 보너스도 없애도록 했습니다. 현재 위원장을 겸임하는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한 명당 최소 8천여 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로 연간 총 44만 7천 달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인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드블라지오 시장이 구성한 위원회는
위원회는 물가와 렌트, 과거 급여 인상폭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시장의 급여 역시 22만 5천 달러에서 25만 8,75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가 발달되어 있다는 뉴욕시에서 공립 초등학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가족이나 교사를 위한 장애인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 뉴욕시 공립 초등학교의 83%는 신체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바바라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장은 이들이 연방장애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5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재학 중인 32개 학군 중 6개 학군은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30일 안으로 뉴욕시 교육국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됐습니다. 바바라 지검장은 뉴욕시의 초등학교들이 장애인 학생은 물론 장애인 가족이나 교사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화장실 칸막이와 캐프테리아, 의자, 메인 오피스, 카운터, 도서관의 가구나 운동장 등이 주로 지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교육국 해리 하트필드 대변인은 이번 연방검찰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시설 개선 5개년 계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 연말 총기 구매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테러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연말 선물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성 소리 가득한 사격장이 그 어느 때보다 붐빕니다. 손주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I'm here to promote safety for my grandchildren. 파리 테러 이후 총기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한 상태.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현재 총기 구매를 위한 백그라운드 책 요청자만 2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자기 방어를 위한 구매가 가장 큰 이유인데 올 연말엔 선물용 총기 구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을 선물하라며 아예 대놓고 총기 구입을 권유하는 업체까지 나왔습니다. It is a significant gift of love to arm the people that you love with the tools and the training to protect themselves. 대부분의 주에서는 총기 선물과 관련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로 총을 받았을 경우에도 백그라운드 책이 필요 없어 선물용 총기 구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총기 소지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기 전에 총기를 구매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어 총기 판매율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폴 댄스가 퇴폐적 이미지를 벗고 건강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색 스포츠, 돌신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은 반짝이 수염까지 함께 보시죠. 지난주 중국 홍콩에서 열린 폴댄스 경연대회. 전 세계 내로라 하는 폴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참가자가 있습니다. 봉에 다리를 걸어 회전하고 거꾸로 매달려 정지하는 등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는 노치 씨. 세계 최초의 한팔 폴댄서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기술을 팔 하나로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녀에게 많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It's what inspires me and pushes me and motivates me to keep up in my game and pushing my body to do what most people would consider to be impossible. 중국 청두시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운동법을 개발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운동 도구는 바로 돌신발. 손수 제작한 돌신발의 무게는 50kg이 넘습니다. 그런데 돌신발도 모자라 양손에 쥔 덤벨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젊은 남성도 들기 버거운 돌신발을 아저씨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고 산책했습니다.
허리와 팔다리 근육을 모두 쓰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I walk around in them 4 times in the morning and 4 times in the afternoon. I do it every day. 그동안 달아 부서진 돌신발만 7개. 아저씨는 돌신발의 무게를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형색색의 반짝이 가루로 뒤덮인 턱수염. 최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유행하고 있는 반짝이 수염입니다. We want you to glitter your beard. Glitter your beard today. 반짝이 수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반짝이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오일을 수염에 골고루 바른 뒤 반짝이 가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단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Alright. When it's on your beard, you have to be very careful not to breathe in it. We warned you earlier. It does get everywhere. It sticks to your body. Sticks to your clothes. 트리에 장식하는 알록달록 방울을 주렁주렁 매단 턱수염 트리도 인기입니다. 작년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고안한 턱수염 트리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턱수염 전용 방울이 상품으로까지 개발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시한부 암투병 여성을 상대로 약 10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 남성 3명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주범인 52세 김모 씨와 공범인 S교회 목사 이모 씨, 그리고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운전사 성모 씨 등을 체포 기소했습니다. 다리를 저는 김 씨는 소셜워커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며 신용 정보를 가로채고 크레딧 카드로 약 5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애난데일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 지하방에서 50대 한인 여성 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타운하우스에 점검을 간 경찰은 방 안에 연 씨와 73세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연 씨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 씨의 사망 원인은 전기로 인한 감전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서 근무하는 박수지 씨가 340만 달러가 적힌 캐시어스 수표를 주어 주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처음엔 은행 홍보용 가짜 수표로 알았으나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캐시어스 수표였고 뒷면에는 서명도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주인을 찾아 돌려준 박 씨는 고급 샴페인 한 병과 5천 달러를 살해금으로 받았습니다. 퀸즈보로에서 지역에 정통하고 헌신적이며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 중 커뮤니티 보드 위원으로 활동할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드 위원이 되면 토지 사용과 존익 문제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을 맡게 됩니다. 2년 임기의 보드 위원은 임명직이며 해당 지역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퀸즈에는 14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으며 뉴욕시 전역에는 59개가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안개가 끼면서 비가 내리겠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크리스마스인 금요일은 오전 중 대체로 맑겠지만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는 비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고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도 흐린 가운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